네,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이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네. 경축식입니다. 이게 매년 경축사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거를 다짐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나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 나라라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국민국가 개념의 하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 일제 강점기 때는 그건 우리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당했기 때문에 일제를 위한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가다. 국민국가적 개념인데요.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이제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도 그렇게 일을 하고 국민의 인권과 또 각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주택에 대한 문제, 그러한 직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직접 개인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도화시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라는 개념을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나라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축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945년도에 이제 광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네네. 지금 100년 안 지났나요? 예.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면 각 개인의 광복은 어느 정도 실현됐느냐 이런 점에 아마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국민국가란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예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가 내 정부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연 대한민국이 나의 국가인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8.15 오늘 경축사에서 개인의 광복도 중요하다, 나라의 광복도 우리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또 하는 거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경축사에 참석 인원을 보면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광복절 경축식이 동대문에서 열리는 건 처음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도 동대문은 우리나라 최대의 도매 시장이죠. 밤에도 아주 손님들이 많고 또 해외 관광객들도 많고요. 근데 과거에도 동대문 시장은 우리의 최초의 근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이 동대문 DDP를 택한 이유는 그 동대문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 체육대회도 많이 열렸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이 우리 광복과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집회를 거기서 많이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종 요원들이 해방 이후에 귀국을 하는데 김구 선생을 포함한 임시정부 요원들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환영 대회를 했었고요. 또 김구 선생이 이제 1949년도에 흉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장례식도 거기서 열리고 특히 이제 임종 요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미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무기를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다 무기가 전쟁을 벌였던 광복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공항에서도 환영대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워낙 그 임시정부에 대한 그 존경과 어떤 영웅적 미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규모로 환영대회가 열립니다. 김구 선생도 거기 참석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동대문 운동장은 우리 8.15 광복절, 대한민국의 정체성, 항일 독립운동 이러한 어떤 중요한 정통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이 장소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장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경축식 주제가 우리나라고 이게 국민 개개인의 광복을 좀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해야 될 텐데 이번 경축사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겠다고 보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알려지기는 한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우리 뉴딜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형 뉴딜인데 뉴딜이라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게 마치 그 뭐 개발이라든가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처럼 개발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개발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생각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고용 안정망 강화라든가 또 개인의 광복이라든가 이러한 주제로 아마 오늘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이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죠. 지금도 좋지는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것은 이제 한일 관계 미래 관계를 좀 우선 미래로 잘 해나가자 뭐 이런 워딩이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로서 개념화시켜오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문제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당한 개인 배상 청구권의 문제거든요. 네네. 일본한테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 일으키지 말고 개인 문제로 한번 가보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니네 나라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개인의 존중되는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로 다른 어프로치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강제징용 부분도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은 개인 보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아마 얘기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남북 문제입니다. 결국 8.15 경축사에서 남북 문제를 언급했단 말이죠. 남북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두 번, 또 한 차례, 해서 세 번 정도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관계가 북미 관계가 잘 안 풀리면서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향된 생태 안전 공동체라는 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홍수 문제라든가 돼지해변 문제라든가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민족 공동체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생태 안전 공동체로서 같이 좀 풀어나가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북한에 오늘 제안한다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경축사를 좀 들어봐야 알겠죠. 예. 네. 네, 세 가지 내용이 담길 것 같다, 세 가지 메시지가 담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뿐 아니라 경축식 행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4분의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맞이하는 순서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화면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상당히 크게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가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이 직접 우리 애국지사 4분 살아계신 분이죠. 현재 한 31분이 살아계시다 그래요. 이분들 4분을 직접 영접을 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네. 행정수반과 국가의 수반이 직접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있기에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분들이 일본 제국주의하고 투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개인의 광복이라는 개념이 이 연설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요. 오늘도 그랬지만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오늘도 이제 4분의 항일 독립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셨잖아요. 네.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 그것은 결국 항일 독립국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한 것도 결국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 지금 남북 분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우리나라 민족주의에 따라 3가지 범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항일 민족주의.
그다음에 통일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민족주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좀 현대화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 오늘 경축사에서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한일관계 문제라든가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미래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쭉 열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광복이라는 문제,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 공동체라는 문제거든요. 국민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국가라든가 뭐 지배자의 국가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지도자 정치인들의 국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장해 줘야 된다. 복지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개인의 광복이다. 어느 이렇게 얘기한 지사님께서 건데요.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성과를 우리가 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에게 마이너스 0.8%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1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GDP도 우리가 12위였는데요. 그것이 9위로 지금 OECD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를 제껴버려요. 우리가요. 그런 전망이죠. 더 이제 반가운 소식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400선을 이미 넘었고요.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2,500선을 넘을 수 있다. 잘 아시면 주가라는 것은 향후 전망을 보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뒤, 3개월 뒤를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매수세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내 주식을 동학 개미 군단들이 시켰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한국 경제가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 문제라든가 정치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문재인 정부가 이뤄내면은 내년에 가서는 상당히 플러스 성장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데 하여튼 코로나19 위기도 잘 넘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넘겨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회 안정망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어제가 특별 없는 날이었잖아요. 특수 고용 특고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안정망 문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충충히 해나가겠다. 그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사회 안정망 문제라든가 국민의 개인의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언급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의 날이었잖아요.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소멸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경축식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는가요? 혹시 대통령이 지금 경축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네요. 강제징용 문제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입니다. 일본은 근데 1965년대 박정희 정권과 맺은 한일 협정에서 국가 간의 배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개인 배상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요구한 거고 대통령도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 이 문제 풀어나가자라는 건데 아직도 일본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주의적 만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 핵심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과를 안 한다고 한단 말이죠. 이전 정권에서 이건 불가역적이다. 이제 언급하지 말자. 이게 사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자신들은 형식적인 사과를 한 다음에 결국 과거의 어떤 패권주의적 그리고 어떤 상당히 침략주의는 아니겠지만 패권주의적 행태를 우리 한반도에 계속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사과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만 명예시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총리 됐을 때 홀란드 유대인 그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결국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진정성을 믿으면서 그것이 유럽의 평화 공동체, EU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그러한 어떤 과거의 패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동북아에서 자신이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같이 평화적으로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일본 아베 정권은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항상 경계하고 이것이 우방이라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국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관련해서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